반갑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연금술사 박진주 점장입니다. 최근에 일시납 연금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결정적인 이유를 확인했는데 정말 놀랄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분들이 해지하는지,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났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지 어느덧 4년이 넘어가는데 일시납연금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은 최저 보증이 되는 일시납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구조 역시나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상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연금이라는 금융상품은 시간의 힘을 빌려야 하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오래 두면 둘수록 연금액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최저보증의 일시납연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단위 5%를 연금 기준금액에 쌓이는 기간이 최대 20년이기 때문에 그 20년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무의미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장기 유지 보너스 제도나 다른 보너스 제도는 일시납연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5세든 35세든 45세든 20년간만 유지한다면 연금 개시 나이 상관없이 연금액은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대략 감이 오시죠? 내가 만약 내 나이가 40세라면 65세에 개시하지 말고 60세에 개시하시는 거를 플랜을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야 아구가 이게 딱딱 맞잖아요. 20년간 이유를 드리기 때문에 20년 후에 바로 연금 개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42이다. 그런데 65세부터 연금을 받고 싶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3년 후에 연금을 가입하라고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42세 때 가입을 해서 23년 동안 유지하지 마시고 3년간 다른 금융상품에 굴려서 수익을 더 내신 다음에 45세가 되었을 때 가입을 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보증이율 연금보험의 연금 기준 금액은 20년간만 쌓이는 게 핵심이었죠. 내 돈 1억인데 20년간 5%씩 받아서 쌓이면 20년 후에는 2억 원의 연금 기준 금액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 영상 덕분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고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가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일시납 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해지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최근 비생명이 연금보험을 다시 런칭을 하면서 일시납 연금보험도 판매를 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A 상품에 비해서 연금액이 많이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경을 원하시기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취업보증연금은 가입한 이후에 해지를 하면 손해니까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는 대략 한 2에서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 3%의 고객님들은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지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나머지 분들은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해지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서 제가 왜 해지를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일시납연금 1억 원에 가입한 여성 고객입니다. 당시에 보험 나이는 40세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상담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1억 원의 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20년간 연단위 5%가 유지되어 당연히 올바른 설계인 저는 60세 때 연금 개시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지만 은퇴 시점인 65세 시점에서 연금을 받기를 원하셔서 65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65세 연금을 개시했다면 총 25년간을 유지했는데 20년간은 연단위 5%고요. 나머지 5년간은 이자가 없이 회사 지급률만 높여서 받았기에 연금액은 매월 67만 3,514원을 종신토록 수령하게 되고요. 연금 기준금액 2억 원은 사망 시 보증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중 사망하게 된다면
2억 원과 그가 받은 차액이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후 연금을 받는 시기는 그때그때 변경이 가능하니까 60세에 받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시되어 많은 분들의 고민에 빠지게 했던 비사의 최저보증이율 일시납 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0세 여성은 3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현재 보험 나이는 44세가 되셨습니다. 동일하게 65세의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비사에 일시납 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65세 개시 시 연금액은 무려 매월 102만 6,416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전 계약 대비 약 52%의 연금액이 상승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A사의 연금액은 매월 67만 3,514원의 연금을 수령했다면 B사는 4살이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월 35만 2천 원씩을 더 수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 수익률과 상관없이 계약만 유지가 된다면 65세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입니다. 유지만 하면 되는데 연금액이 무려 52%가량 높아졌다? 이 정도면 되게 장난 아닌데? 갈아타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기계약의 손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손실이 많이 났다면 굳이 변경해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으니까요. 원금 1억 원이고 21년 3월에 가입한 고객이라 현재 2024년 12월 기준으로 3년 9개월 정도 유지가 됐고요.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해지시 환급률은 107.01%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약 시 실지급금은 1억 592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이자 소득세와 해지 페널티가 차감된 실지급의 기준입니다. 연금의 선택의 가치의 판단 기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월 따박따박 종신토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사망보장인데 사망보장은 덤이고 높으면 좋겠지만 이 사망보장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치를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시납 연금을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아탄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고객님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원금의 손실 구간이 발생하나.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원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금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 변액 연금의 구조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연단위 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펀드 투자로 발생된 수익률이 불이가 돼서 해지 환급금이 산출이 되는데 현재 수익률을 봤을 때 저희 쪽 계약은 원금 손실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계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 상품을 갈아타게 된다면 이전 상품과 동일한 시기에 연금 개시할 수 있는 가냐입니다. 연금 개시 시점을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추천드렸던 단리 5% 일시납 연금은 의무거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세에 가입해도 4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 개시가 가능했는데 이번 B사의 일시납 연금은 의무거치 기간이 A사와 다르게 5년입니다. 그리고 연단위 금리 적용 시점도 이 유지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25년 이상을 유지했을 때 7%를 보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시납 연금으로 25년 이상 유지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더 좋은 대안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무리 젊어도 40대 중반에서 많게는 60 중반까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전환하시는 게 유리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의무거치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이 전환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61세다. 근데 65세에 연금 개시할래. 유지기간이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환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의 걸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정말 꼼꼼하게 비교한 다음에 전환하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 걸 유지하시는 게 유리한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내 돈의 손실을 보는 게 아닌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일시납연금을 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 분들은 상담을 진행하면 갈아타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시납연금은 한번 완납을 하고 묵혀두기 때문에 원금 회복 시점 일단 빠르고 손실이 없어야 상품 전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166만 원씩 5년간 불입하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수 있는데 100%에 근접한 해약 환급률이 발생한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나 제대로 100%가 도달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가능 여부를 확실히 체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합연금 상품이 좋아지는 것은 고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연금을 가입했는데 유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7, 8, 9년 이때 연금을 개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또한 10년이 넘어서 5년당 5년 의무 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비사 일시납연금과 꼭 누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고 전환을 하시든 유지를 하시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정확하게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받는데 절대 돈 내지 않으니까요. 전권 해지를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믿고요. 공식적인 문서인 가입 제안서와 약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만으로 상품을 해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우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